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지난 2014년 3월 8일 첫 번째 방송일에 무비시네 영화방이 표방해온 가치입니다. 여기엔 기존 영화 팟캐스트에 비해 더욱 전문적이고 유명하고 재미있는 방송은 못 되더라도 쉽고 즐겁고 발전하는 방송을 만들자는 우리의 다짐이 녹아 있습니다. 무비시네 영화방은 더 쉬운 방송을 표방합니다. 어려운 용어의 사용을 가급적 피하고 누구나 편하게 듣고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모든 출연자가 자기만의 관점으로 영화를 보고 이야기하되 우리 가운데 가장 미숙한 사람조차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쉬운 전달을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무비시네 영화방은 더 즐거운 방송을 표방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방송을 하는 우리가 즐거워야 듣는 이도 즐겁다는 생각으로 방송을 진행합니다. 올해에는 우리는 물론 듣는 이들까지 즐거울 수 있는 방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비시네 영화방은 더 나은 방송을 추구합니다. 더욱 많은 긍정적 가치를 무비시네 영화방 안에 심어내기 위해 분발하고 정진하겠습니다. 무비시네 영화방 청취자 여러분들, 이제 막 시작된 2016년 한 해에도 무비시네 영화방과 함께 오늘을 즐거워합시다. 그럼 지금 바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시네 영화방 제기사 동기사 오기사입니다. 어색하네요 오늘 또.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앞에서 이 무비시네 영화방 오프닝 멘트 되게 늦게 하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그거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오늘 또 새로운 두 분이 오셨어요. 두 기사님 오셨는데 한 분은 동기사님, 네. 그리고 호기사님. 네, 각자 자기소개 한번 이 방에서 또 동기사님, 호기사님 모르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각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기사라고 하고요. 이름은 말 안 해도 되죠? 네. 네. 원하시면 밝혀도 돼요. 그래요? 네. 밝히는 게 좋나요, 나쁘나요? 뭔가 자기 홍보하고 싶다. 나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떠보고 싶다. 그러면 돼요. 저 일단 후반부 좀 분위기를 보고 그때 이름을 밝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지금 취업 준비생이고요. 근데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지역 MBC에서 지금 DJ로 지금 일을 좀 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D 쪽도 지망을 하고 있고 영화 쪽에도 로망이 있어서 이렇게 또 초청을 받아서 즐겁게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멀티 엔터테인먼트? 음악, 영화, 방송을 가릴 것 없이 DJ까지. 네. 어쨌든 뭐 즐겁게 한번 어마어마합니다.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동기사님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그 다음에 호기사님. 네, 저는 신촌에 사는 호기사라고 하고요. 좀 최근에 그 머리를 잘랐더니 이말년 닮았다는 좀 말을 많이 듣더라고요. 저는 PD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사실 PD 그 방송국 어떤 그 방송국의 면접을 봤었는데 네, 떨어졌습니다. 아쉽네요. 네, 방송국 놈들이 원래 좀 나쁘죠. 2016년에 또 도전해야죠. 네. 언제까지 도전하실 거죠? 될 때까지 해야죠. 될 때까지.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방송계 관계자분이 있다면은 꼭 호기사님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빽빽하게 또 정리를 해오셨어요. 제일 열심히 해요. 제일 네. 열심히. 되게 그 글자만 봐도 빼곡빼곡한 게 인생을 되게 열심히 사실 것 같은 호기사님. 네, 방송국 관계자님들 들으셨죠? 많이 들어요? 네, 이거가 그래도 꽤 나름 청취율이 있습니다. 청취율이 팟캐스트 팟빵에서도 카테고리별로 순위가 있는데 영화 카테고리에서 총 400개 정도의 방송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한 10% 상위 10% 안에는 드는 그런 어마어마하네요. 방송, 어마어마한 방송에 지금 당신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호기사님이랑 동기사님이 이름을 동기사, 호기사 이렇게 지었는데 네. 그 작명의 이유가 있나요? 네, 그 중요한 이유들이 있는데 저는 이름이 김동한이라서 이렇게 또 커밍아웃 하는 건가요? 40이 들었다는 얘기 듣고 네. 이름 한번 밝혀봤어요. 네. 네. 김종환 씨라서 동기사. 네, 네.
호기사님은요? 아, 저는 이름 마지막 글자에 호가 들어가가지고 음. 호기사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주제가 대호잖아요. 약간 대호랑도 좀 연관되는 것 같아서 호기사로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별 의미는 없군요. 네. 저희 아직 오프닝이 얼마 안 돼서 좀 더 근황 토크 해볼까요? 각자 요즘에 새해 들었는데 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지금 제가 춘천으로 가서 또 일을 한 달 정도 DJ로 일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그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춘천 쪽하고 네. 그 다음에 뭔가 꺼내셔서 보여주려는 거죠? 네, 근데 어차피 보이진 못하니까 네. 지금 그 하천에 산천어 축제 뭐 그걸 해가지고 그 되게 그 여기, 민물 낚시 네, 같은 민물 낚시 같은 거 하는데 구멍 뚫어서 하는 그거 하는데 아, 거기 또 그쪽만의 또 전문 용어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릴낚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 좀 공부한다고 좀 어, 시간이 좀 빠듯한 부분이 있네요. 근데 제가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낚시 좋아하세요? 저 낚시는 저도 네, 낚시는 좀 그렇구나. 한 번도 안 해보셨는데 가서 네네 지금 어떻게 뭐 어쩌다가 뭐 이렇게 지금 일을 해봐야 네, 돼가지고 네. 팜플렛인데 화천 산천어 축제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네 요즘 완전 화천군에서 엄청 밀고 있어요. 네. 지금. 그 얼음이 안 얼어가지고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축제 중 하나라고. 그쵸. 맞죠? 네네네. 1월 9일날은 확실히 할 수 있는 건가요? 1월 9일부터 31일까지 계속. 31일까지? 네. 23일간. 이거 보니까 뭐 맨손 잡기 이벤트 이런 것도 있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사은품이 많아요. 그래서 어, 금도 주고 음. 차도 주고 약간 뭐 차요? 네, 여기 상품 보면은 자동차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자동차 경품으로 걸려 있고 오. 네. 재밌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런 거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제가 대호를 봤는데 왠지 제가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하고 호랑이를 잡는 사람들 왠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재밌게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늘 대호란 영화. 아 그쵸. 네, 네. 선택하신 대호, 건가? 대여 뭐 비슷하잖아요. 아, 그렇네. 대호. 대호 축제. 우리나라에도 한번 이런 축제 있어야 되는데, 대호 축제로. 네. 호기사님은요, 요즘에? 저는 요즘에 그 당사안에서 그 영상 관련된 걸 좀 배우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프리미어나 뭐 그 일러스트 막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툴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잘 배워지나요? 근데 되게 재밌어가지고 제가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원래 전공은 어떤 거세요? 아, 저는 좀 특이한데 네. 제가 의류를 전공하고 진짜요?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의류학과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네. 그 경영도 복수 전공을 했기 아, 때문에 경제입니다. 경제도 복수 전공이기 때문에 되게 경제학적인 의류인가요?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옷이 이게 가성비가 뛰어나오지 않아. 그런 의료 경제적인 의류. 멋있는 옷이 아니라 가성비가 뛰어난 아, 실용적인 의류에. 여기까지 허기사님이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허기사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가성비 의류의 대가신 네, 네. 허기사님. 얼마 주고 시작했어요?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게 글쎄요 한 4만 얼마 주고 샀던 것 오, 같아요. 4만 원이면 거의. 두꺼운 편인데 네. 이 정도면 싸죠. 네. 지금 청취자분들이 이걸 못 보시니까 네. 색깔이 약간 브라운 색깔인데 약간 파스텔 톤이에요. 네. 그리고 네. 이걸 뭐라고 하지? 이 컷, 카라? 네. 이 컷이 이게 약간 차이나 카라도 아니고 차이나 카라보다는 조금 긴 약간 그런 코트인데 되게 색깔이 되게 독특해요. 네. 호기사님이 저희 오늘 동기사님이랑 제기사님 패션 지적 한번. 일단 두 분이 지금 검은색 옷을 입으셨는데요. 일단 제 기사님은 안에 이렇게 입으신 셔츠가 썩 이렇게 사실 약간 구깃구깃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 다리미즈를 좀 했으면 좀 좋겠고 그리고 혼자 사는 티가 나죠. 그 동기사님도 검은색 이렇게 스웨터를 입으셨는데 동기사님이 피부가 엄청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되게 대비가 돼가지고 동기사님의 패션은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요? 저는 구리다. 알겠습니다. 그 제기사님이 직장인이시라 이렇게 좀 다리미질 이렇게 좀 신경 쓰셨으면 바쁘신 건 알겠지만 일단 뭐 가장 부러운 게 일단 우리하고 다르게 직장인이시니까 아닙니다. 부럽습니다. 언제 잘릴지 몰라요. 해줍니다. 저희가 이제 오프닝 좀 한 것 같네요, 그래도. 네. 분량 좀 뽑아낸 것 같아서. 아 네. 예. 또 하실 말씀 혹시, 나 아직 어필 못한 거 있다. 아뭐 네. 충분합니다. 네, 저도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씩 한번 하죠. 가고요. 네. 글쎄 일단 아까 전에도 뭐 나왔던 얘기지만 이제 대어를 잡듯 한번 대호를 한번 신나게 잡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판하실 건가요? 비판할 것도 좀 있는 것 어, 같고요. 네. 하지만 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호 잡으로 나온
송 기자님. 네. 기자님은요? 저도 사실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제가 뭐 시나리오 이론 같은 것도 조금 살짝 혼자서 공부해보고 막 그랬는데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배워간다는 자세로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 영화방이 영화를 주로 하지만 네. 토픽은 영화지만 굳이 영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또 호 기자님이 우리 학과 출신이시니까 호랑이 의사님 그런 쪽 그런 쪽으로 오늘 좀 얘기 많이 해. 좋습니다. 호랑이 털 가성비 어땠나요? 제가 이거 오늘 토크 말미에 좀 말할 건데 그러면 아껴둘까요? 네, 아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행시 한 번씩 하고 가죠. 이행시요?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렸는데 이행시 맨날 하는 코스예요. 이행시 어려운데 이거 대호로 하죠. 대호로요? 네. 대. 누구부터 하실까요? 지금 호 기자님께서 먼저 하겠다고 그러셨죠? 뭐하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하시네요. 대호는 호기사가 잡겠다. 괜찮나요? 이거 무슨 사막군 그것처럼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이행시 하듯이. 그 정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사님? 네. 대. 두두두두두. 대. 대호는 네. 어려운데? 못하겠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지금. 혹입니까? 호기사가 잡겠다. 저 다시 하겠습니다. 대호는 혹이다. 혹? 네, 혹. 혹? 네, 혹. 호기. 어떤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제작사가 신세계로 사실 큰 이슈를 불러일으킨 제작사였는데 그래서 많은 영화 팬들이 신세계 2를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호가 사실상 지금 흥행 참패를 했죠. 그래서 다음 재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대호는 제작사에게 있어서 혹이다. 좀 재밌는 걸 원했는데 아쉽네요. 지금 만약에 그 제작사가 여기 듣고 있으면 아주 피눈물이 날 그런 이행시네요. 하지만 네. 저희 그러면은 예고편 듣고 이제 못다한 영화 이야기 계속 하는 걸로 합시다. 네, 예고편 듣고 오겠습니다. 외놈들이 이 조선범이라면 아예 껌뻑 죽는다니까. 지리산 녹감이 조센터는 오사무카 보수가 사정을 안 하면 무엇을 할 거라. 형님 같이 안 가실랍니까? 나가 그만두라고 했다. 어느 산이 됐건 산군님들은 건드리는 게 아니야. 지리산 녹함이 또 이발에 때리겠어. 가만히 나니까. 형님이나 나나 그놈한테 갚을 것이 있지 않소? 어차피 잡힐 거 아니여? 아버지랑 나가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야저 스카마리오다. 決して山を降りることはない。忍者さに争われてるよ。走っとる早くや。 네, 예고편 듣고 왔는데요. 예고편 어떠세요? 장난인데요? 소름 돋았어.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는 예고편 보는 시간이. 근데 진짜 대호 예고편 자체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최민식하고 그런 호랑이하고 이 포스와 이제 호랑이와의 그런 살떨리는 이제 일촉즉발의 순간 이런 것들 예고편 스팟에서 잘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선 영화가 기대를 되게 많이 가졌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저도 예고편 좋죠. 저도 사실 예고편을 볼 때는 좀 이렇게 긴박감이 이렇게 아주 느껴져가지고 좋았는데, 그리고 또 사실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라고 하니까 되게 뭔가 장엄할 것 같고 좀 이런 느낌 나는. 컨셉 자체가 되게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영화 보고 나서는 예고편에 대해서 좀 낚였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호 기자님이랑 봉 기자님이랑 둘 다 영화를 제가 보셨잖아요, 얼마 전에. 네. 아직 못 봤거나 혹은 이제 보고 나서 까먹었을 이 청취자를 위해서 짤막하게 영화 줄거리 요약 좀 할까요? 네네. 일단 최민식 씨가
표현했던 그 최만덕이라는 이제 그 명포수로 이름을 날리던 이제 조선 시대 이제 일제 강점기 치하의 이제 포수죠. 이 포수가 주인공인데 원래는 마누라하고 어린 아들 하나를 둔 가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포수로서 이제 사냥을 해서 살아가지만 하지만 이게 그냥 무조건 동물 있으면 다 잡아 죽이고 이러는 포수가 아니라 그 일종의 산에 대한 약간 예의나 도리를 좀 가지고 있는 포수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호랑이를 잡고 뭐 동물을 잡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은 잡지 않고 산에게 이제 맡기는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교과적인.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샤머니즘적인 부분도 약간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자기만의 예의를 가진 사람이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부인을 잃게 되고 그다음에 그 충격으로 포수를 그만두고 이제 아들하고 함께 산에서 약초를 캐면서 이제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산이 지리산인데 그 지리산에 산군이라는 호랑이가 살고 있어요. 이 산군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산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군.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조선에서 가장 큰 호랑이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짐승은 잡아도 산군님은 잡으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그 샤머니즘적인 걸 그 시대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또 악인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제 산군을 무척이나 잡고 싶어하는 일본군의 높은 각하. 이제 조선에서 지금 그 파견 와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각하가 나타났는데 지금 그 사람 이름이 마에조노죠. 마에조노. 네. 마에조노 각하가 그 동물들을 박제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 첫 번째 그 등장씬만 봐도 호랑이들이 옆에 막 박제가 돼 있고 의리의리하거든요. 그래서인지 더욱더 이 조선의 가장 큰 호랑이 산군을 꼭 잡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선인이지만 일본에서 일하는 류, 그 정석원 씨가 연기하는 이 류가 마이조노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산군을 잡으려고 포수들을 영입을 하는데 사실 그렇죠. 일단 이 조선인 포수로서 살아가려면은 일본군의 허락을 맡아야지만 지금 포수들이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만덕을 제외한 다른 조선인 포수들은 산군을 잡기로 해요. 하지만 최만덕은 그걸 거절을 하죠. 이제 산군을 잡는 게 아니라면서. 하지만 이제 다른 포수들이 이제 그 산군을 잡으려고 하지만 최만덕 정도로 이제 그 호랑이가 이동하는 장소나 길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힘이 들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만덕과 이제 오랜 세월 함께 일했던 그 구포수라고 하죠. 그 배우가 정만식 씨가 했던 그 배우분이 이제 최만덕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호랑이를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국까지 가세하지만 산군을 결국 잡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일이 점점점 복잡해지고 결국 이제 뭐 최만덕 씨의 이제 아들까지 막 엮이게 되면서 이제 스토리는 점점 알 수 없는 이제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죠. 근데 대략의 줄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아우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네. 드라마를 거의 엄청 잘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독보다 더 설명을 잘하는 것 같은데요. 아, 박수 쳐주리겠다. 지금까지 홍 기자님의 요약이었습니다. 네. 김동완 지적. 제 기자님 방송 잘하시는구나. 아니, 괜찮나요? 아, 예,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각자 좀 영화 보고 어땠는지 첫인상이 어땠는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아, 예. 아까 호 기자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 저는 네. 사실 대우 이 영화가 그 제작비가 180억이나 들였어요. 180억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그 뭐 CG 같은 것도 많이 쓰고 배우들이 많이 이렇게 출연했던 국제시장하고 그리고 또 암살이 180억을 들였어요. 근데 대우도 180억이나 들었는데 그 어제 기준으로 지금 170만 명이 봤거든요. 그리고 영화가 거의 지금 끝나려고 하는데 상당히 좀 실패한 영화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기대는 많이 했는데 좀 실망도 많이 한 그런 영화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그 180억이 신세계 제작비의 3배 되는 규모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준. 네. 안타깝죠. 네. 왜 이렇게 많이 돈이 들었지? 별로 돈 장면이 있었나? CG 때문에. 그 CJ 작업만 거의 1년이 네. 그 걸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영화를 찍는 데 있어서 산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네,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돈이 되게 많이 든 것 같아요. 그 산을 지리산을 빌린 건가요?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리산 아마 아니겠죠. 종 기자님 어떠셨어요? 저는 영화가 재미없다는 얘기를 듣는 와중에 보러 갔어요. 하지만 저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최민식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그리고 광고할 때 그 CG가
CG로 만든 호랑이가 정말 살아있는 명 배우다 뭐 이런 이렇게 홍보 캐치프라이즈를 봐서 대단히 기대를 많이 하고 봤는데 기대를 너무 많이 한 만큼 실망도 좀 많이 컸어요. 물론 연기 잘하는 최민식 씨와 그리고 그 아이로 나왔던 저 김상호 배우가 성유빈 씨. 아, 성유빈. 네. 성유빈 씨가 연기했던 그 김상호 씨 대머리인데요. 그 성유빈 씨가 의외로 연기를 잘해가지고 아역임에도 연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괜찮았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야기의 힘이 너무 뒤에 가서 맥이 빠져가지고 대단히 좀 전 실망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답적인 평이 다 비슷하지 않나요? 네. 끝에 가서 너무 지루했다. 그렇죠. 네. 제 기사님은 어떠셨어요? 저 역시도 일단은 그 감독에 대한 믿음, 배우에 대한 믿음, 컨셉에 대한 어떤 발랄함이 있어가지고 엄청 기대하고 왔죠. 그리고 최민식 정도의 배우라면은 일단 영화 시나리오를 필터링하고 가는 배우니까 좋은 시나리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오히려 그 대우랑 붙었던 히말라야보다는 대우를 더 기대했죠. 감독적인 측면에서나 배우적인 측면에서나 더 기대했는데 지금 까놓고 상황을 보니까 전 히말라야를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히말라야가 지금 대중에게는 더욱더 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반면에 내가 대우를 보니까 분명히 좋은 지점이 있었어요. CG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한국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동안 한국 영화에서 CG는 되게 배경에 많이 치우친 경향이 있었는데 그쵸. 어떤 피사체를 딱 만들어 놓고 이 정도의 그래픽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거는 되게 좋았고 또 극 중에서 호랑이랑 인간이랑 산짐승이랑 그 산짐승을 잡아야 하는 한 인간이랑 교감하는 것도 옛날 같은 뭐 그랑프리 같은 영화긴 하지만 그 영화 기억나요? 얼굴에 나오는 영화. 그 영화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 영화나 최근에 나왔던 또 그 있잖아요. 그 돛담배에서 아, 라이프 오브 파이. 네, 라이프 파이나 그런 거나 보면은 뭐 이제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와의 교감 같은 게 되게 좋았거든요. 또 되게 저는 또 좋았던 거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따 더 얘기를 하겠지만 좋은 점이 많았는데 부분 좋은 지점은 많은데 전체적으로 이야기로 봤을 때는 물론 되게 지루하더라고요. 지루하고 극적인 게 많이 없으니까 사실은 영화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재밌게 하려면은 절대선과 절대악이 딱 있어야 되고 그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절대악이라면은 일본군이어야 되는데 일본군의 악랄함이 그렇게 많이 드러난 것 같지도 않고 맞아요. 네. 또 최민식이란 배우가 어떤 변화를 거쳐가지고 어떤 존재가 또 다른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오히려 저는 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줄 알았어요. 아들이 어떤 좀 변화하는 존재, 변화하는 어떤 캐릭터가 될 줄 알았는데 중간에 또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 죽는 부분도 좋긴 했었어요. 일반적으로 하면은 살려가지고 뭐 아버지를 복수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클래시는 안 따라져가지고 좋긴 했는데 영화적인 큰 맥락적으로 이야기적으로 기승전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았었죠. 저는 그 일본군 말고 사실 정만식이 이렇게 연기했던 그 그러니까 구포수하고 좀 갈등이 많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런 갈등도 거의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오히려 동료이면 동료였지 거의 뭐 이렇게 대립하는 존재는 아니어서 좀 영화가 긴장감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정만식 맞죠? 정만식도 나름의 아픔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동화가 되니까 아까 그 호기사님 말한 것처럼 군도에서도 그 잘생긴 남자 누구죠? 강동원. 강동원이 악인인데도 동감이 되니까 네, 그게 재미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좀 느껴졌죠. 그 군도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매력 있는 악인으로 강동원을 썼는데 사실 그럼 영화 공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동원이 악인인데 이 악인을 이제 주인공처럼 매력 있게 보이려고 한다면은 이 악인보다 더 악랄한 악인을 보여줘야지 사실 강동원이 빛이 나는데 그걸 못 보여줘서 군도가 사실 여자들한테만 인기였고 남자들한테는 별로 공감을 못 샀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요즘 이런 용어 쓰잖아요. 약간 안 좋은 뜻으로도 쓰이긴 한데 국뽕이라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일본군 나오니까 사실 그게 진부하더라도 절대 악인 일본군을 세우고 이제 포수들은 이제 지금 일본군 밑에서 빌부터 사는 존재지만 뭔가 이제 후반부에 이제 이들이 이제 우리 호랑이를 지켜야 된다. 약간 이제 국뽕 느낌으로 좀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좀 돌아가고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선과 악의 경계가 되게 모호하기 때문에 참 누구한테 감정 몰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저기 아들이 그 성유빈 석이죠 석이 이 친구가 저는
죽는 것도 뭐 신선을 했는데 약간 너무 클리셰를 안 따르면 약간 좀 어이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호랑이가 맨 마지막에 이제 서기가 이제 맨 마지막에 죽어갈 때 호랑이가 가서 이제 그 혀로 뺨을 핥잖아요. 전 그래서 서기를 살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호랑이 등을 타고 다시 나온다고 지루하지만 그래도 그 어느 정도 대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의 감동을 끌어낼 수 있는 지점이었는데 그쪽으로 살았어야 돼. 그쵸. 상한세에 되는 걸 보고 그래서 좀 약간 뭐랄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감정만 남게 되는 좀 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박헌준 감독을 보니까 약간 선악의 모호한 경계선을 신세계 때도 그렇고 그런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감독인 것 같아요. 약간 보면은 선악이 이렇게 분분명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일생에서. 그쵸. 인간 사이에서. 사실 이게 네. 그 박훈장 감독의 인터뷰한 기사에도 나와 있었는데 그 박훈장 감독이 그동안 부당거래라든지 신세계 뭐 이런 영화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들은 그러니까 전작들은 사건이 중심이고 그러니까 사건을 만들고 거기에 만들어진 인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부딪히는 과정을 보는 이야기였다면 대우 같은 경우에는 각자 가치관을 가진 그 사람들의 그 사연을 보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전작들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만들 때부터. 부당거래 각본을 만들었죠. 네, 각본을 샀어요. 네. 그러니까 박훈장 감독이 원래 작가 시절이 있었는데 이 대우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주고 이제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팔았대요. 그래서 다른 이제 그 시나리오는 이렇게 꽤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팔렸는데 대우 같은 경우 2주 만에 팔렸다고요. 되게 빨리.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돈 주고 팔았던 건데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만들게 됐으니 좀 특이하게 된 거죠. 자기가 썼구나. 원래 박헌정은 작가로서 좀 시나리오 작가로서 유명했던 분이시죠. 악마를 보았다고 쓰셨군요. 약간 다 남성적인 이야기 위주로. 그래서 네, 박훈장 감독이 그러니까 그 영화 이제 감독이 된 거는 그 시나리오가 자기 시나리오가 좀 난도질 당하고 감독들한테 맞죠. 그리고 또 영화가 잘 되면은 사실 각본도 엄청난 힘이 있는 건데 그것보다는 감독 탓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이런 게 너무 싫어서 감독이 됐다고 합니다. 맞아요. 박훈정 감독 잘 만들었는데 네. 이번에서 조금 혹을 단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공기사님 말대로. 맞아요. 자기 커리어가 되게 좋았었는데 그렇죠. 이번 걸로 약간 타격은 있겠지만 기준이 워낙 탄탄했기 때문에 또 다음 작품 찍지 않을까. 그래도 그 자기가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인터뷰한 기사에서 보면은 그 자기가 만들면서 약간 괴리가 있었대요. 자기는 19금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인데 이렇게 19금하고 좀 괴리가 있네. 지금 이게 12살이더라고요. 맞아. 저 영화 봤을 때 옆에 꼬마애가 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꼬마애가 봐도 될 건가 이거를? 근데 그러면 장면본도 있었는데 피가 막 터지고. 그 호랑이한테 물리는 장면에서 사람들 다 막 가슴 파여 끓는 거 그쵸. 다녔는데 꼬마애가 집중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실 전만식 얼굴만 봐도 꼬마애가 겁먹을 만한데 그런 히스토리가 또 있는 영화에. 저희 호랑이에 대해서도 좀 잠깐 이야기해볼까요? 호랑이가 좀 어땠는지. 호랑이 얘기해야죠. 호랑이 네. 어쨌든 그렇죠. 뭐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이 영화의 주인공 최민식보다는 호랑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 정도로 호랑이 구현도 잘했고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감정선도 되게 미묘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동물치고. 이게 박훈장 감독이 이제 대호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호랑이들 다 이렇게 뒤져봤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잘생긴 호랑이를 선정하게 됐는데 그게 부산에 있는 삼정 덤파크에 그 사람 무대, 그 호랑이를 무대로 네, 했어요. 그 호랑이를 이제 모델로 했다고 합니다. 네. 부산에 사신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나디다 했어요. 네네. 부산에서 봤구나. 그리고 저는 호랑이가 애꾸는 게 되게 좀 신선한 설정인 것 같아요. 태어나길 애꾸로 태어났더라고요. 맞죠.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한 부분인가? 글쎄 어미 발톱에 이렇게 좀 다치거나 좀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뭇가지 나온 그런 거에.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장치인 것 같아요. 좋은 장치인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인식할 수 있는. 맞아요. 최민식도 그 호랑이를 보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대호라는 그 호랑이 캐릭터가 그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약간 본능에 충실한 동물하고 또 혹성 탈출해서 그 골릴라들 있잖아요. 골릴라 맞나요? 맞아요. 네, 골릴라들의 의인화된 그 오랑우탄인가? 글쎄요. 뭐죠? 그 사이 정도 이렇게 그 캐릭터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능하고 의인화된 그 사이 정도.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그 대호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호랑이가 표현하는 그게 아니라
고릴라 울음소리랑 이렇게 아. 합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극적으로 그것도 만든 거구나. 근데 그게 고양이과에 이제 속하는 동물들이 제가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네. 그 이렇게 길게 울지 않는데요. 왜냐면 이렇게 고양이도 이렇게 좀 숨는 거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적에게 이렇게 자기를 알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길게 울지 않는데 좀 이제 고릴라는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들어오려고 막 이렇게 길게 운다고 해요. 이런 걸 좀 합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영화에서 또 나오는 그 호랑이 울음소리가 이것도 재밌는데 그 푸틴 대통령이 그 시베리아에서 그 방목해 키우는 호랑이가 있다고 해요. 그 호랑이 울음소리를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호기사님 영화 만드신 건 아니죠? 네,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조사를 좀 했습니다. 이건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그 호랑이 그 이마에 이렇게 검은색 무늬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되게 비속어하고 되게 닮았어요. 뭐죠? 이게 보시면은 네. 진짜네. 네. 이게 그 남성의 성기를 한 글자로 약간 이게 접속하게 표현할 때 지읒으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호랑이 이 사진을 보고 이제 호랑이 보기 시작하면 이거밖에 안 보여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저도 왕자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그쵸. 네, 저도 왕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저는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그게 되게 신경 쓰였어요. 이제 그게 보여가지고 어. 네. 이게 참 방송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네. 네. 본능에 충실한 동기사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런 반응 어디서 구하셨죠? 아 이거 저 언제 봤었는데 기억나서 지금 다시 찾았어요. 지금. 네. 그 본인의 블로그에서 이렇게 보신 건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네, 저 영화를 보면서 또 생각이 든 게 있는데 되게 상황 자체가 아이러니한 게 어쨌든 그러니까 그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호랑이는 그러한 일본 치아 아래서는 어쩔 수 없이 죽는데 어차피 죽어야 하는 게임이니까 내가 죽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되게 남성스러운 거 있잖아요. 박정현 감독 특유의 이건 남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반대로 좀 그게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지점이 있었던 게 사실 착한 영화잖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근데 이 감독은 그런 걸 조금 약간 낯간지러워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더 차라리 진하게 약간 15세나 19세 정도로 해서 더 좀 마초스럽게 이런 걸 표현이 됐으면 좀 좋았을 수도 있는데 약간 어중뛰게 좀 끝난 느낌도 있잖아요. 더 맞춰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이제 호랑이가 이제 뭐 일본군 이제 그 각하까지 다 죽인다던가 맞지. 예,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완전 일본 박멸 약간 이런 거지. 거기서 최민식이 죽고 최민식 아들인 성유빈이 성장을 해가지고 호랑이 되게 타는 거지. 좋다. 호랑이 되게 타서 이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날라다니면서 총 쏘고.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일본 고관에 이제 죽이러 가는 거고.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은 아예 그냥 완전 착하게 가가지고 전체 이용가 정도로 가서 이제 호랑이도 살고 최민식도 살고 아들도 사는 이제 이게 따뜻한 스토리 이제 일본군만 죽는 이렇게 갔어도 좀 좋았어. 물론 둘 다 진부하죠 어떤 의미로 보든. 근데 지금 안 진부하게 가려다 보니까 좀 어중간하게 갔던. 근데 사실 절벽 아래서 최민식이 그러니까 둘 다 자살하는 거잖아요. 미필적 자살, 미필적 고의 같은 자살이잖아요. 되게 진부함을 피하려고 거기까지 간 건가? 진부하진 않았어요 확실히. 네. 근데 약간 그 저는 저의 개인적인 반응은 어떠냐면 지금 확실히 지적해 주신 대로 진부하진 않았는데 딱 보고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뭐지? 맞지. 네. 그러니까 진부하면 이제 진부하면 쉽게 말해서 클리셰를 너무 뻔하게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없었는데 근데 클리셰가 아예 없이 그냥 갑자기 모든 마음을 그 전에 알 것처럼 그 대나무 숲에서 이제 호랑이가 마지막 교감만 네 뜻이 그렇다면 알았다 한 다음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왜 갑자기 왜 또 결투를 하는지 전 호랑이가 지켜주려는 줄 알았어요. 저도요. 네. 오는 애들 다 싸돌릴 줄 알았는데. 네, 저도 그럴 줄 맞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쯤에 이제 일본군 애들 올라오면 다 총으로 다 최민식이 죽이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또 결투로 가고 갑자기 동반 자살을 하게 되니까 전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웠거든요. 이게 감독이 원하는 거였을까 이런 부분이? 전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감독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상황 자체가 가장 남자다운 설정인 것 같아요. 남자적인 선택이었을 거다.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사실 근데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게 이 감정선을 따라가는 게 사실 쉬운 감정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걔랑 사람 정도만 해도 사실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 영화의 이제 줄거리가 시작할 때 이런 거를 좀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역사를 좀 뒤져보니까 그 1917년에 그 일본 이제 고관 대신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회식 같은 그런 걸 했는데
거기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산의 진미 같은 거 모아가지고 회식을 했어요. 근데 그때 호랑이 고기도 있다고 해요. 좀 이런 장면을 좀 보여주면서 이게 막 호랑이 고기다, 막 일본인들이 이런 좀 야만적인 행위를 했다. 좀 이런 걸 앞에 배치했으면은 좀 절대 악인 일본 분들이 좀 부각이 됐을 텐데 그런 장면이 좀 없어서 저는 좀 약간 실망을 했어요. 맞아요. 갑자기 그 상황을 떠오르니까 그런 영화가 떠오르네요. 최종병기 하을. 그쵸. 맞아, 최종병기 활동. 네. 이런 굉장히 비슷한 컨셉인가? 컨셉 아닌가요? 어쨌든 일본 만주군. 그래서 만주군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뭐 활과 총이니까 또 비슷한 부분도 확실히 네, 있죠. 네. 뭔가 비슷한 느낌인데 최종병기 하을은 되게 이야기적으로 매듭새가 있으니까 맞아요.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는 뭔가 애매모호하네요. 그리고 일단 호랑이가 너무 셌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그 최종병기 활 보면은 박해리랑 그 류승룡이랑 되게 이렇게 쿵짝쿵짝 되게 이렇게 리듬감을 잘 맞게 그 약간 힘이 좀 비슷하게 균형을 잘 맞추고 있었는데 여기서 호랑이가 너무 세버리니까 균형이 거의 안 맞았던 것 호랑이가 같아요. 죽질 않더만. 맞아요. 영화 한 3분의 2 지났을 때 이제 호랑이가 죽을 때가 됐는데 계속 피를 흘리면서 계속 살아. 거의 로보캅이에요. 근데 호랑이가 영물이긴 영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인간과 교감을 하고 되게 자기 자식을 죽은 자식이지만 그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진짜 영물이구나. 호랑이가 이때 없어진 거고 저희 나라에는?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1920년 거의 이전에 거의 이제 일본군들에 의해서 거의 말살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오늘 되게 동물학자 같으세요. 아 그런가요? 동물학과 나오시죠. 오 기사님이 되게 오늘 네, 그리고 그 영화에서 나온 그 호랑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시베리아 호랑이를 우리나라에 이렇게 살고 있다 뭐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영화에서 이렇게 모티브로 한 거는 아무르 호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네, 이게 시베리아 호랑이보다 더 크기가 더 크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크더라고 진짜 영화에서. 네, 길이가 3m 80, 무게가 뭐 400kg 정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그 마지막 최민식 선택에 대해서 다들 불만 조금씩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때 최민식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일본군은 그 호랑이를 잡으려고 되게 안달이 나 있는 상황이고 나는 그 호랑이와 어느 정도 교감이 있고 내 아들은 죽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상황에서 최민식이 완전 몰입을 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 올라가는 스토리 전에 저는 호랑이를 뭐 어디 대피시키고 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라면 아마도 그렇게 극한의 대립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최민식이 일본군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를 살려보내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 정도 교감이었다면.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스토리에 달랐던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영화 스토리에 달랐던 이유가 대나무 숲에서 호랑이하고의 마지막 교감을 하잖아요. 사실 그 교감을 제가 감독의 의도하고 다르게 제가 해석을 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대나무 숲에서 호랑이하고 이렇게 마지막 교감을 하고 아 내가 이 호랑이를 이제 살려줘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호랑이를 내가 희생을 하고 호랑이를 살려주는. 네,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문이니까. 그러니까. 호기사님요. 저는 사실 그 감독이 이렇게 연출한 거랑 비슷하게 그냥 호랑이랑 같이 죽는 최민식 이런 그 흐름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아쉬웠던 거는 그 최민식 그러니까 아까 최민식이 이제 일본군을 죽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영화 전반적인 내용에서 보면은 최민식이 일본군을 막 싫어하는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맞아. 근데 그리고 또 그 호랑이랑 교감하는 장면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부인을 이제 그 최민식이 모르고 이제 그 죽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호랑이가 약간 좀 그 최민식을 좀 치근해하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 너무 짧기도 하고 좀 이해가 사실 잘 안 갔어요.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아니고 좀 동물이다 보니 이런 그 감정의 흐름들이 이해가 잘 안 갔는데 그런 것도 좀 시간을 늘려가지고 분량을 좀 늘려가지고 만들면 어땠을까. 그러면서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전사적인 얘기를 꺼내가지고 네. 더 동감을 시킨 다음에 호기사님은 그래서 그 같은 선택? 최민식과? 네, 같은 선택. 근데 앞에서 이제 좀 더 수정을 좀 해가지고 감정선을 더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제 기사님. 저는 호랑이 등에 타야죠. 호랑이 등에 타서 같이 싸워야죠. 같이 싸워야죠. 멋있다. 네, 되게 타야죠. 멋있네요.
그러니까 최민식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네. 기동력이 떨어져 있다고요. 아 호랑이가 다리가 돼주는 네, 거구나. 다리가 돼서 이제 절벽을 뛰어내려오면서 이제 쏘는 거죠. 네. 멋있긴 하겠다. 약간 화제 전환에서 그 일본군 고관으로 나왔던 그 마에노조 역할을 했던 그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는 한국 배우일까 아니면 일본 배우일까요? 일본 배우. 아시네요? 네. 찍으신 거 아니죠? 네. 아니 아까 보이더라고요. 네, 저도 아까 봐가지고 왜요? 그거 왜? 저 사실 이 사람도 당연히 한국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이 이렇게 이 배역을 맡았다는 게 사실 특이했어요. 일본인으로서는 용감한 선택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런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막 호랑이 등에 올라타가지고 막 일본군을 쏘고 막 이런 그 스토리가 있었다면 사실 이 배우가 출연을 안 하지 않았을까 맞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람이 되게 특이한 게 그 일본 좀 대배우라는 그 칭호를 받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별명이 300개의 얼굴을 가진 사나이래요. 그래서 되게 주조연으로 되게 출연도 많이 했고 예를 들면 뭐 마이부스 히어로라는 그 영화에서 주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전천함 김요한 이야기 그리고 히로스의 루코가 이렇게 출연했던 비밀이라는 영화에서도 뭐 출연하고 아 비밀 알죠. 네, 되게 많은 그 영화에서 보였더라고요. 나이는 그 64살이고 되게 짧지만 임팩트가 강했던 배우였던 그쵸.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럼 최민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연기는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최민식의 좋았죠. 연기. 좋았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늙었구나 그 사람도. 이게 결혼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결혼한 얼굴은 아니더라고. 아 저도 그거 보고 이혼한 얼굴이었어.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요. 최민식이 그 이제 결혼을 하는 것도 사실 거기서도 한번 느꼈고 그리고 또 이제 아들을 낳고 그 갓난 아기를 방금 낳은 아기를 이렇게 들고 할아버지가 있는데 손 저도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 느낌인데. 그리고 이렇게 그 예전 회상 장면에서 빠르게 이렇게 뛰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되게 체력 좋은 할아버지가 좀 아, 뛰어가는 그런 맞아. 장면으로 사실 인식이 돼가지고 좀 별로. 되게 거의 그러니까 이제 최민식은 좀 앉아서 하거나 뭐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액션 씬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뛰는데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과연 저 사람이 호랑이를 잡을 수 있을까? 저 뜀박질로?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진짜 인생의 굴곡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배우라서 맞아요. 그냥 연기 하나 안 해도 그냥 얼굴에 주름 하나로도 그 뭔가 역경을 보여주잖아요. 그 한 딱 그렇죠. 컷 하나로도 그런 의미에서 진짜 배우다운 배우답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 뭐지 안 하던 분이 항상 얼굴에 떼국물을 막 묻히고 다니잖아요. 결혼할 때도. 결혼을 맞아. 심지어 세수를 안 하나? 너무 설정이 센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영화에서도 그 아들한테 세수 안 하냐고 했는데 자기 얼굴이 되게 새까만데 왜 그랬지? 그거 아무튼.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호랑이가 분명히 두 마리 있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CG도 있었지만 최민식도. 아 맞아. 저는 오히려 그 최민식보다 그 정만식이 더 호랑이랑 더 비슷하다는 생각이 했어요. 왜냐면 정만식 카리스마 있었어요. 네, 정만식이 이렇게 수염을 난 거 보면은 그 귀 밑에서부터 이렇게 수염이 나는데 정만식이 아까 호랑이 얼굴 상이에요. 얼굴이 이렇게 약간 긴 게 아니고 맞아. 동그래가지고 네. 호랑이랑 이렇게 미장센으로 써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정만식 씨가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연기는 부당거래 때 그 사무관이었나 주무관이었나 그 어쨌든 약간 그 유승범 그 밑에 서 있는 그 어쨌든 부하 직원이었잖아요. 근데 되게 찌질한 연기였잖아요. 그때.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성공부의 연기를 할까 싶었는데 전 내부자들 때 되게 잠깐 나왔지만 검사로 나왔지만 대단히 이제 굵게 하고 내부자에도 어디 나왔죠? 그 조승우한테 이렇게 뭐 부장검사 같은. 같은. 지시를 하다가 이제 철회하고 맞아. 마지막에 이게 뺨을 탁 때리는 그 장면에 저는 정말 카리스마 있다. 저 배우는 진짜 연기를 잘하는 배우구나. 딱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대우에서도 나온 걸 보고 정말 저게 굵은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오히려 좀 아쉬웠는데 정만식 연기. 어떤 분이? 그냥 이렇게 눈빛이 그러니까 무섭긴 한데 세밀하게 연기를 표현하지는 못한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그 배우가 나왔을 것 같아. 그 암살에서 나온 덩치 큰 배우 있잖아요. 조진웅. 네, 조진웅이 오히려 조진웅급의 포스라든지 좀 그게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맞아요, 조진웅. 저는 정만식이 좀 괜찮았던 거는 정만식이 사실 덩치가 그렇게 큰 배우는 아니에요. 그 크게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덩치가 큰 배우는 아닌데 그 영화에서 옷을 좀 두껍게 입었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덩치가 좀 크게 나오고 인상도 그러니까 정말 포수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만식 배우 그 얼굴 호랑이가 발톱 상처가 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만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 상처 중에 일부가 이 힘 역자 그 한자처럼 약간 보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착각해서 본 것은 저는 계속 보면서 저 힘 역자를 일부러 비슷하게 저렇게 쓴 건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해가지고 그런 분장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캐릭터를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단지 근데 아쉬운 점이라면 저 좋은 캐릭터들이 믹스가 잘 될 만한 스토리가 다 못 됐다는 점? 음식으로 따지자면 이제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다 믹스가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냥 너무 아쉽게 정말식도 죽어버렸다는 점? 인물이 좀 더 다양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보통 요즘에 영화 보면은 이 정도의 포수 때라면은 좀 더 졸주용급을 많이 넣어가지고 좀 더 입체적으로 얘기를 만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 몰입꾼하고 다 포수밖에 없는데 네. 뭐 총 쏘는 거 말고도 뭐 어떤 누구는 좀 그런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그쵸 그쵸. 뭐 멋을 놓는데 뭔가 이렇게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던가 좀 그렇게 해서 재밌었을 것 같은데 뭔가 그 호랑이를 포획하는 장면에서 좀 더 긴막감 넘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몰입꾼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고 이런 식이니까 그게 지루했네. 맞아. 그쵸. 이게 다 호랑이가 너무 세서 그리고 나타나는 것 그 같아요. 이제 저 성유빈 저 친구가 이제 함께 몰입꾼에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다 호랑이를 만나는 그 장면 있잖아요. 저는 거기서도 약간 비슷하게 좀 지루하게 좀 느껴졌던 부분이 호랑이가 뭔가 등장할 것 같아서 다들 이렇게 얼어 있는데 호랑이가 등장해서 계속 얼어 있는 상태로 있어요. 근데 약간 저는 그게 설득이 약간 안 되더라고요. 그 바로 쏘면서 좀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라는 맞죠. 생각이 맞아. 들었어요. 네. 물론 호랑이의 위압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한 건데 그게 이게 몰입이 되는 게 아니라 아 저건 저런 설정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수준에서 사람들이 호랑이를 봤는데 총을 안 써. 그러니까 오 이러고 있어. 아까 영화 속에서 패싸움 같은 거 하면 꼭 그러잖아요. 주인공 혼자 다 이기고. 그쵸. 혹시 더 호기사님 더 준비하신 거 있나요? 뽑아먹고 다 뽑아먹겠다. 더 있으신가요? 뭐 준비한 거는 이제 이제 거의 패션 얘기로 넘어갈까요? 거의 다 끝났는데 네. 그 뭐 정석원이 그 류라는 역할로 나왔었는데 원래 이 정석원이 그 영화 촬영할 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 삭제된 이야기였는데 조선 포수대 원래 출신이래요. 그래서 이제 최민식이랑 뭐 전만식 이제 후배였는데 그 영화에서는 거의 조선 포수대 출신인 게 안 나오고 그냥 한국인이었다 그냥 이 정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후반부에 이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막 호랑이를 좀 잡으려고 하고 또 대우를 잡으려는 마이노조를 이렇게 말리려고 해요. 그게 약간 조국에 대한 내적 갈등을 살짝 느끼는 게 좀 있는데 그 조선 포수대였다는 거를 앞에 좀 보여줬으면 이런 감정선이 좀 이어졌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맞네. 쟤는 왜 말리려고 하지? 애초에 촉발한 거 너잖아 약간 이러면서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뭔가 좀 그런 설정이 더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네. 일제 치하라는 설정 자체도 거의 배경 영화상으로도 뭐 보여주는 게 거의 없으니까 아쉽네요. 그 전에 호랑이도 약간 좀 아쉬웠던 게 리얼리티가 약간 부족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 물론 저도 영화 보면서 못 느꼈지만 그 새끼 이렇게 시체 앞에서 호랑이가 으엉하면서 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 소리가 있는데 이게 사자 울음소리라고 하더라고 호랑이가 아니고 좀 이런 것들도 그냥 호랑이로 그냥 썼으면은 차라리 더 낫지 않았을까 의의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다 안 좋은 소리만 한 것 같아요. 좋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각자 돌아가면서 그래도 이 영화에서 이런 장면만큼 난 재밌게 봤다. 감정이입이 됐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대호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런 등장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 명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다들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솔직히 좀 압도는 됐어요. 진짜. 막 빨리 지나가는 거. 그쵸. 예, 빨리빨리 지나가고 하다가 이제 모습을 드러내야 저는 정말 이렇게 섬찟함을 좀 느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괜찮았고 두 번째로 누구지? 김상옥 씨. 그, 대머리 아저씨. 네, 대머리 아저씨의 그 아련한 연기 있잖아요. 행님 하면서 이제 끝까지 행님 그리고 또 이제 그 석이 없어졌을 때 석이야 알고 왔잖아 하면서 할 때 그런 연기가 이제 딱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관객 자신이 이게 투사가 잘 되게 하는 장치로서 잘 그게 좀 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진짜 어떻게 하지 진짜? 그럼 이제 최민식의 입장도 생각하게 되고 아들을 잃어버린 최민식의 입장은 그리고 이제 없어졌을 때 저 칠구의 마음 어떨까 해서 이런 부분 좀 인간미 넘치는 그런 연기가 저는 참 좋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좀 좋았을까? 저는 일단 호랑이를 다뤘다는 게 굉장히 좀 좋았어요. 사실 그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은 거기다 뭐 경찰이 나온다든지 뭐 검사가 나온다든지 이런 현대극이 있고 아니면은 사극을 다루면은 거의 다 뭐 왕 이야기를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 호랑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 소재의 다양성을 좀 넓힌 그런 영화가 아닌가 해서 되게 좋았던 그런 것 같아요. 부분에서. 명장면은 있어요? 부장님 봤을 때. 이 장면만큼은 아무래도 가장 명장면은 그 좀 관객들이 좀 재밌어 하겠다고 좀 느꼈던 그 성유빈하고 그 원래 결혼하기로 이렇게 먹었던 거기는 네. 웃음 확실했죠. 꼬마이들 두 명이서 네, 꼬마이들 결혼한다고. 둘이서 막 그 네. 주거니 받거니 하는 내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빵 터졌죠. 네. 네. 그 내 옆에 있던 꼬마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졌다 진짜. 그 옆에 있는 아니 그 여자친구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옆에 엄마였어요. 아, 근데 애가 되게 순수해 보여가지고. 사실 이 장면은 영화관에 그 관객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다들 빵 터졌더라고요. 맞아. 네네. 다 맞아요. 픽픽픽픽 웃고 막 네, 맞아요. 그랬었죠. 조금 그런 코믹 씬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동기사님은 어떤 장면이 좋으셨어요? 저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김상호 씨가 저는 계속 그 인상에 남아가지고 김상호 씨가 맨 마지막에도 이제 그러니까 서기가 없어졌을 때 그 김상호 씨가 이제 진짜로 아이고 어쩌나 하면서 이제 더 쳐놓은 데서 또 뛰어가가지고 또 서기를 찾으러 가잖아요. 약간 그런 일련의 씬들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상의 이 대호에서의 신스틸러는 정만식이 아니라 김상호 씨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단히 정말 저 배우는 이 망한 영화에서도 저는 살아남은 몇안 되는 배우 중 한 명이다 생각을 합니다. 상호 씨 완전 연기 잘하죠. 네, 사실 그 김상호 씨가 이제 그 분장을 하고 감독한테 이제 그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 감독이 그냥 김상호 씨는 딱 보자마자 그냥 당신은 됐다고 이러더라고요. 너무 잘 어울려서 맞죠. 김상호 씨는 진짜 어딜 가도 맞아요. 튀지 않고 맞아요. 잘 어울리는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그 제기사님은 혹시 어떤 장면이 제일 좋으셨어요? 저는 뭐 그런 장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좋았던 게 동물한테 내가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거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최민식이 산을 오르잖아요. 이제 일본군들이 막 쫓아 올라오니까. 근데 최민식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동굴 안에 있는 그 대호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뭐를 하냐면은 그 애기들을 물어서 안에다 집어넣더라고요. 딱 한 컷 나오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영화를 봤을 땐 몰랐는데 단순한 컷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얘가 준비를 하고 있었네. 뭔가 직감을 하고 죽어있는 애들을 다 피신시키고 뭔가 마지막 결투? 마지막 그걸 준비를 하고 있던 거잖아요. 대형마저도. 그래서 그게 되게 와닿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맞아. 명물이야 참.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대우라는 호랑이를 보고 그 제작진들은 김대우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요? 그냥 의인화 시켜서 왜 시켰어? 말했던 거죠. 근데 저는 진짜 사실 장점을 더 말하고 싶었는데 정말 말하고 싶은 단점이 그 다시 또 군도 얘기해서 죄송한데 군도도 사실 그 힘의 균형을 사실 맞췄어야 되는데 강동원이 너무 세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있던 그 강동원의 대척점에 있던 그 주인공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강동원을 사실 없애는 게 맞는데 강동원이 한 명씩 제거하잖아요. 한 명씩 힘의 균형도 맞지 않는데 한 명씩 제거해가지고 긴장감이 떨어졌는데 대우도 사실 여기 포수들이 얼마나 좋은 포수들이 많았는데 그 포수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대우를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뭐 죽인다든지 이런 그 균형 있는 긴장감을 유발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진짜 정말 좋은 소재인데. 이건 뭐 저의 추측인데 이 사나이 픽처스 맞죠? 네네. 이 제작사 이름처럼 이제 선 굵은 그런 영화를 만드는 사나이 픽처스. 네, 사나이.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 작가가 그러니까 이 감독이 그 자기가 쓴 각본을 자기가 이렇게 소환했지만 자기 스타일이 조금 아닌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계속 뭐라고 해야지? 적절한 타협도 아니고 확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선택을 하게 돼서 계속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차라리 만약에 이게 신세계 같은 그런 정말 진한 느낌으로 만약 대호가 새로 만들어졌다면 누아르 느낌. 네, 누아르 느낌으로 그럼 또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네.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돈도 많이 들였는데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180억이면 진짜 많이 드는 건데. 신세계 제작비 3배인데 근데 전 그래도 또 장점 중 하나라면은 사실 근데 감독이 그 고민했던 부분도 사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클리셰를 일부러 안 썼다는 거. 예를 들면 이제 민족주의, 국뽕 이런 걸 안 쓴 것 도전 정신 자체는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 점은 썼으면 완전 심포로도 갈 수 있었어요 사실. 그렇죠. 반일 감정 뭐 이런 거에 마을이 또 이제 읍내에서 사람들 올라와가지고 막 상군님 안 된대 네. 막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소재로 그 윤재균 감독이 만들었으면은 800만 원 적어도 가지 않았을까. 진부했겠지만 네. 그렇죠. 네. 국제시장 만들었던 윤재균 네. 감독이 그 만들었으면 800만 원 갔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맞네. 네. 진짜. 아 참. 연말인데 좀 아쉬운 소리. 연초부터 아쉬운 소리 하네요. 영화에 그러게요. 대해서. 아쉽습니다. 참. 그러면은 저희 자연스럽게 이 영화를 추천하는지 혹은 비추천하는지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은 보든지 말든지 보든지 말든지 보말이라고 계속 각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해볼까요? 저는 IPTV로 곧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보시는 정도면 좀 괜찮을 것 같다.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요? 다음 주 정도 1월 안에 나올 것 같은데 그때 한 IPTV 정도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이유는요? 그러니까 CG를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뭐 3D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우주 영화류들처럼 이제 그래비티나 이런 영화들처럼 그런 압도감을 즐기기 위한 용도의 영화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게 CG를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그 집에 있는 TV를 통해서 IPTV를 통해서도 그 CG를 훌륭하게 잘 만든 부분들은 충분히 감상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거면은 네, 굳이 영화관 가서 지금 돈 내고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없지 않을까. 네,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 기사님은 비추? 비추. 비추. 네. 호 기사님. 저는 이걸 추천도 아니고 사실 비추천도 아니고 그냥 애매한데 전 보말. 저는 그 동기사님이랑 좀 반대로 그 IPTV나 VOD 서비스로 보는 것보다 그냥 영화관에서 차라리 그러니까 그 시간이 남는 시간이 많다면 영화관에서 한번 보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은 여기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그 영화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약간 산수화 같은 화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것들 보면서 겨울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아가지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영화관에서 보면은 봤지 차라리 그 IPTV나 이런 걸로 작은 화면으로 보면은 좀 더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보말. 마지막으로 저도 비추 드립니다. 아쉽지만 아쉽네요. 왜요? 네. 이런 동물과의 교감을 느끼기 위해서 볼 수 있는 영화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뭐 외국 작품에서든지 너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최민식 연기가 뭐 최민식 영화 중 10개를 뽑자 그 안에도 못 들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쉽지만 대작이고 나름 이렇게 저희 시즌에 찾아온 큰 영화 중 하나지만 굳이 뭐 돈 내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아쉽지만 비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영화 관련해서 혹시 추천하는 영화가 있으면 비슷한 유로 혹시 네, 저는 네. 그 2012년도에 개봉했던 늑대소년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박배용 나오는 거요? 그게 박보영하고 이제 송중기하고 아. 나오는데 그러니까 영화 자체의 뭐 재미를 떠나서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전 대호가 사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최민식과 대호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 간의 그런 진한 교감을 또 100% 주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물론 감독은 그 클리셰를 좀 피하기 위해서 또 나름의 주제의식이 있으면 이렇게 했겠지만 그래서 이 늑대소년을 보면은 아예 그냥 제목부터가 이미 그걸 의도하고 만든 거잖아요. 네, 동물과 사람과의 교감. 그거 안에 진짜 늑대인가요? 늑대소년 늑대인가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이제 그 옛날 늑대한 사람. 그런 이제 컨셉인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대단히 이제 클리셰를 전형적으로 다루는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대호를 보고 이거를 보면은 이제 본인만의 이 동물과 사람이 나오는 이런 류의 작품들에 있어서 본인만의 조금 더 기준이 좀 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게 대호를 좋은 쪽으로 볼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좀 더 대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동 기사님은 늑대소년. 네.
소년인가요? 소년. 소년. 남자죠? 네, 남자. 소녀 아닙니다. 네. 호기사님은요? 아 저는 네. 이건 중국 영화인데요. 네. 그 타이거 마운틴이라고 네. 그 2015년 5월쯤에 이렇게 개봉했던 영화가 있어요. 그 중국어로는 지취위호산이라고 하는 쥐취유산. 네, 위호산이라고 네, 하는 영화인데 여기 보면은 똑같이 호랑이가 나와요. 사실 이 영화에서는 호랑이가 주인공은 아니고 아주 잠깐 나오거든요. 한 4분? 5분 정도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그 대호랑 이렇게 좀 약간 CG 같은 게 좀 비교되면서 볼 수 있어서 저는 추천하는데 사실 이 영화 보면은 그 호랑이 장면이 좀 이렇게 짧아서 그런지 CG 같은 걸 대호보다 훨씬 더 잘 썼어요. 그 대호 보면은 사실 CG 특유의 이렇게 느릿느릿한 이렇게 화면 같은 게 있는데 이 지취위호산 그러니까 타이거 마운틴을 보면은 CG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아까 잠깐 보여줘서 봤는데 네네. 되게 색깔이 좋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 나오는 호랑이가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하고 힘의 좀 균형을 맞추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리듬감도 맞춰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호랑이를 보고 싶다면은 지취위호산을 보는 게 맞지 않나. 그 유튜브에서도 지취위호산을 치면은 타이거 마운틴을 치면은 그 영상 짧은 게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은 좀 그 대호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약간 그런 긴장감도 좀 느낄 수 있어서 좀 이걸 하고 싶어요. 호기사님은 쥐취유산. 네. 네, 타이거 마운틴. 네. 네. 또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영화가 또 1920년대 맞죠? 영화 배경이 쥐취유산. 이거는 영화 배경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아마 1950년 정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중국을 완전히 지배하고 나서 거기 이렇게 옛날로 치면 산적 같은 이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을 이렇게 그 퇴치하는 막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1950년도 되지 않을까. 네. 하지만 영화 전체적인 평점은 낮다는 것도 저 처음 들어봐가지고 네네 흥행하지 못했어요. 네. 근데 한국에도 개봉을 했더라고요. 딱 그 5분에서 4분 정도 장면이 명장면이고 나머지는 약간 아하. 네, 그리고 살짝 공산당을 이렇게 또 고치시키는 공산당 이런 그 정신을 좀 고치시키는 약간 국책 영화이기도 해요. 이 영화가 그래서 캠페인성인 영화구나. 네,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좀 잘 안 맞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기사님은 늑대소녀. 네, 늑대 소년. 소년. 그리고 호기사님은 타이거 쥐취2호산의 그 4분. 네. 유튜브에서 치면 나오나요? 네네 나옵니다. 그거 다 됐죠? 네네. 네. 타이거 마운틴 치시면 될 거예요. 이름이 네. 좀 어려우니까. 네. 그럼 첫 번째 있는 클립? 그 마운틴 타이거라고 치면은 저기 딱 호랑이 있네요. 한 6번째 정도 있네요. 네. 굶주린 사냥꾼과 뭐 한판 생사. 네. 3분 20초짜리 네. 이렇게. 좀 길게 보시면 마시고 저 부분만 좀 짧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 호랑이가 나온 줄 알았어요. CG가 진짜 대우보다 훨씬 잘 됐어요. 이 영화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된 거예요? 그 호랑이 관련된 거 이렇게 검색을 해보다가 네, 알게 됐고 사실 이 영화를 알고 대우를 본 건 아니고 대우를 알고 나서 이 영화를 알게 됐어요. 저도 처음 들어본 영화라서 되게 신선했습니다. 네. 근데 나름 감독이 괜찮은 감독이더라고요. 그래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마지막으로 제 기사인 저는 얼마 전에 이 영화를 연말 정리를 했어요. 영화에 대해서 한번 작년 영화에 대해서 쭉 영화 정리했는데 영화상을 4개 줬어요. 1등이 더 랍스터라는 영화였고 더 랍스타. 네, 2등이 버드맨이라는 영화였고 버드맨. 버드맨 좋았죠. 네, 그렇죠. 3등이 종이달. 종이달 저 봤습니다. 종이달이요. 종이달. 일본 네. 영화. 네. 그러니까 주연상도 받았어요. 맞아요. 여기 진짜 여자애가 잘 리에 씨가 여기가 참 좋아요. 4등이 뭐였냐면은 되게 의외인 작품상을 받았는데 나름 제 기준에 그 기생수 파트 1, 2가 기생수. 저도 봤습니다. 일본 영화 좋아하시는군요. 기생수 정말 재밌었어요. 네,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원작을 잘 구현했어. 네. 만화도 그렇고 네. 저는 애니도 같이 봤거든요. 예, 그랬어요. 네. 정말요? 근데 정말 그 일본은 이제 원작 만화를 이제 영화화, 드라마화, 애니화하는 이런 그런 산업 자체가 형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 있어서 그런지 원작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정말 그걸 잘 살리죠. 맞아요. 네. 영화 CG도 정말 네. 정말 CG도 진짜 좋았죠. 저는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이 오늘 봤어요. 무심코 아. 그냥 봐야겠다 해서 봤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2를 아무 못 빼겨. 그래서 고장가서 맞아 2를. 정말 근데- 상상력이. 네,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비슷해요. 이 대호와 최민식과의 관계가 비슷하게 구현이 되거든요. 거기서도 한 인간과 기생. 기생
인간의 몸에 네. 기생하는 어떤 미생 네. 어떤 이상한 물체와의 관계가 있는데 당연히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생수는 인간보다 하등하죠. 정신적으로나 그렇죠. 어떤 인체 구조상 하등한데 정신적으로 하등한데 굉장히 교감을 많이 합니다. 자주하고. 그리고 이 기생수란 놈이 너무 또 강하지도 않아요. 강한데 그게 되게 이길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저 머리를 잘 써서 이기는 맞아, 거지 맞아. 그냥 무지막지하게 강한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재밌어요, 되게. 그런 점이. 그리고 마지막에 되게 상업 영화로서는 최선의 의미 창출을 합니다. 또 아, 인류가 또 뭐 이러니 저러니 뭐 파괴적이지 말아야 되네, 공생해야 되네. 근데 이 영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또 그거 비슷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화가 약간 이 대우와는 결이 다를 수는 있지만 비슷한 점도 분명히 있는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기생수 꼭 추천드립니다. 최민식 판에 호랑이가 달려도 재밌을 것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같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태호 뭐 기생수 해가지고 웹드라마를 만들어야겠네. 받아주시네 또. 네. 아, 착한 진행자죠. 김동완 씨가 동환이 형이 이제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 네. 언젠가. 네. 아주 어렵게요. 마지막으로 저희 영화에 대해서 한 줄로 정리하고 각자 마무리할까요? 저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서 하지만 한 번 더 써먹어 보겠습니다. 네. 대혹이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크나큰 혹을 달고 있고 그래서 저같이 신세계 2를 기다리는 이런 잠재적 팬들한테 있어서 대단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대호는 혹 같은 존재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줄로 이렇게 설명하면은 국뽕은 아니지만 그래도 겨울에 한 번쯤은 볼만한 영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국뽕은 하지만 천국은 근데 겨울에 볼만한 영화인데 그 한정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할 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할 일이 없는 네. 겨울에 할 일이 많이 없는 사람. 백수. 네. 그러면 좀 재밌을 수가 있어요. 네. 너무 일이 많은데 이거 보면은 좀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할 일 없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네네. 그런 영화. 연인들한테 추천할 만한 영화인가요? 연인이랑 그 약간 저는 비추인데요. 왜냐면은 연인이랑 볼 때는 좀 영화를 보고 나서 할 말이 좀 많은 영화가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뚝뚝뚝 끊기지 않을까. 이런 저희 생각이 오늘 녹음이 약간 그런 건데 있는데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영화 때문에 그래요. 우리 탓이 아니에요. 영화 탓입니다. 영화 탓입니다. 영화 재밌어서 계속 얘기하고 죄송해요. 저희 탓입니다. 지금. 저희가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방금 또 생각이 났는데 지리산보다는 히말라야가 높구나. 흥행에서 저는 난 배급사 때문인 줄 알았어요. 영화 히말라야 아직 보진 못했지만 상대적인 평가는 불가능하지만 대호 그 자체만 봤을 때는 좀 아쉬운 감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지리산의 겨울보다는 히말라야의 겨울이 더 좋구나.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들 오늘 녹음 이제 끝나셨는데 어땠어요? 생각보다 재밌는데? 네, 동기사님, 홍기사님. 저도 동기사님이랑 제기사님 때문에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는 되게 뚝뚝 끊길 줄 알았는데 네. 의외로 이제 제 기사님이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 착한 진행자. 착한 진행자. 다 드립을 치는데 다 받아줘. 아닙니다. 네. 다음에 또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시간 되면 당연하죠. 저는 네, 오케이 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조금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쉬운 부분도 있죠, 서로. 다들. 자신한테 약간 이런 멘트 더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막. 저는 뭐 저 자신에게 만족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부족한 점을 동기사님이 많이 좀 상세해 주셔서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착한 멘트. 이런 동생이 어딨어요? 다행이다. 저희 그러면은 오늘 녹음 여기까지 하고 네. 아쉽지만 아쉽다. 저희가 지금은 부족해도 그 일일신 우일신이란 말 있잖아요. 네. 날이 가면 이렇게 발전한단 말이 있으니까 네. 다음엔 또 아마 더 재밌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조만간 또 한번 모여가지고 네.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그 기회가 다시 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 동기사? 동기사. 아니지 여기서 같이가 있었는데. 동기사 호기사님과 다음 방송 꼭 기약하고 싶습니다. 네, 네. 찾아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